일단 인간의 몸은 기존에 그 음양 오행상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우주에서 왔다라고 제가 기존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기운인 양의 기운하고 달의 기운인 음의 기운에서 다시 양음으로 나는 게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의 큰 양이 태양이고 음의 작은 양이 소양이라고 하면, 음의 큰 음은 태음이라고 했고 양의 작은 음은 소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의 기운이 이게 화체질이고, 소음의 기운이 금체질이고, 소양의 기운이 목체질이고, 얘가 수체질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요게 이제 또 8개로 나눠지면서 목의 기운, 요 목의 기운이 손하고 감의 기운이 있는데, 손이 요게 거름 풍목의 기운이 있고요. 감이 태양 한수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목체질에는 바람의 기운, 풍목의 기운이 있고요. 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이중적인 체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 상으로는 목이 담이 기운이 강하고 폐, 대장의 기운이 약한 것으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목체질은 기본적으로 간, 담의 기운이 강합니다. 목체질에서는 임묘진이 십비운속으로 로광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로광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본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체질의 반대체질, 금의 기운이겠죠. 금의 기운은 보통 절태양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금의 기운이 쇠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체질론에서는 그래서 이 쇠한 기운을 보호하는 게 건강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주상에서는 쇠한 기운을 보호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연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운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서쪽 검은 옷 이런 저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음식이라든가 혹은 약재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식물의 독이란 기운을 보호해서 개운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몸의 건강도 좋지만 어떤 운적인 부분에서도 개운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이니까, 간은 기본적으로 음식이 저희가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소화가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간이에요. 그래서 간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간이 음식을 통해서 혈을 만드는 기운이 왕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이 목의 기운이 강하니까 목생화를 해서, 그래서 화의 기운인 심소장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생목, 요게 설하니까 심방광의 기능은 약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목은 기본적으로 혈을 만드는 기운도 있지만 토의 기운에 어떤 소화적인 부분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기운이 안 좋으면 소화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체질에 대해서는 강하고 쇠하고 약한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체질별로
어떤 부분을 보호해야 할지 계속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에 토가 없더라도 어떤 토의 기운, 소화의 기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은 또 칠정 중에 어떤 분노의 감정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동이라는 그런 감정적 요소를 얘기를 했는데 왜 감정 부분도 같이 얘기를 했냐면 한의학에서는 그 병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이런 외부의 기운, 그 다음에 내부의 감정. 그래서 내인을 칠정의 감정이 예를 들자면 뭐 분노가 많으면 간을 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의 치우침의 병을 유발하는 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기후의 어떤 변화에 따르는 조후하고 어떤 감정, 이게 크게 보면 한의학에서 보는 병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감정이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기운은 폐기가 부족해서 습한 성질이고요. 폐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좋아한 어떤 기운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습한 성질이고요. 땀의 배출에 문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은 뭐 성격적 특성, 뭐 감정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뭐 읽어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치유 방향은 금의 기운하고, 그러니까 토가 보통은 약할 수 있는데 아직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의 기운에서 구조와 안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의 체질은 폐의 기운을 보호하는 인삼, 황기, 백줄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 돼요. 그렇죠. 다 열나는 음식이에요. 예. 예. 나중에 이제 변증에 가는 것도 배울 텐데요. 그러니까 목 체질은 기본적으로 간의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금의 기운을 보호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금의 기운이 제대로 보호해지지 않으면 원래 간 기운도 얘도 꺾여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가 금의 어떤 특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금이 강한 경우에도 병이 될 수 있는데 좀 강한 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강하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간도 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간이 강하면 금의 기운만 보호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쪽에서 가는 변증이라고 해요. 만성. 보통 만성으로 가면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요것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오래된 거죠. 그럼 많이 써줘야 돼요. 어떤 요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면 화체질을 볼게요. 화체질은 아까 전에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태양은 건하고 태의 8개거든요. 요거는 보통 순양이라고 하고 얘는 태음 습토라고 해요. 토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화체질에는 토의 기운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목, 화, 금, 수 4개 체질밖에 없는 이유가 화체질이 토체질하고 어떤 화토동법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계절에 맞춰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토체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화체질은 토의 기운도 있다. 그래서 화생 토가 이제 비위의 개념이니까 화체질은 기본적으로 소화도 괜찮아요. 12운성으로는 사오미 로광세의 기운이고요. 반대 기운이 수니까 수의 기운이 쇠예요. 또 화생 토하니까 토의 기운도 있는 데다가
화생토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유가 강하고, 목생화, 여기서 설기를 하니까 간담은 좀 약해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화체질은 심장, 어떤 소장의 기운이 강하고 심장하고 방광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음제가 좀 필요하고요. 열이 많다라는 거는 보면 습도 있잖아요. 순양이라 열과 습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열과 습하면 여름에 어떤 대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세균적으로 봐도 습하고 열과 있으면 어떤 대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활발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열을 만들고 분산하는 기운이 왕성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감정상으로는 심장은 기쁨의 감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혀로 개규한다. 근데 혀는 아주 미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한기운, 신음이 부족해서 열이 많은 성질, 이런 성질은 배변에 문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봐요. 열이 많으니까 이제 대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빠져나가는 열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분을 쫙 당기다 보니까 또 그 변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화체질이 그래서 변비가 없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체질. 사오미요. 게스트. 그래서 화체질의 경우에는 뭐 이런 성격적 특성하고 뭐 감정 반응이 있고요. 치유 방향은 수의 기운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차가운 음식이 이제 우리가 느꼈을 때 어떤 차가운 음식도 있지만 음식의 어떤 특성상 좀 무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약재 같은 거를 끓이면 수체질용 뭐 이런 약재들은 딱 물 보면요 좀 무거워요. 근데 아까 수체질인 경우 화의 어떤 기운이 있는 것들은 되게 가벼워요. 라이트해요. 약재 같은 거 끓여보면 그런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진하기 때문에 수체질은 이런 약재 하면 소화를 못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마 같은 거, 끈적끈적한 거, 요게 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화체질은 그거를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화금체질은. 그래서 근데 목체질이나 수체질은 참 그런 게 좀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화체질은 이제 차가운 음식에 진정하고 청열하는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금체질. 양에서 왔고요. 양에서의 어떤 태양의 기운이 아까 화체질이었다고 하면 내려가는 기운이 소음의 어떤 기운이긴 한데요. 그래도 얘의 어머니는 양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양의 기운이라고 봐요. 근데 금의 기운에는 리와 진의 8개가 들어갔는데요. 리가 뭐냐면 얘가 군화의 군화의 기운과 상화의 기운이 있어요. 오히려 금체질이 두 개의 화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는 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음 습도 화체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의 기운 어느 정도 양의 기운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 화의 기운, 금체질 같은 경우 화의 어떤 열을 받아서 그 어떤 역이라고 하죠. 그 여기의 어떤 기운으로 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은 화가 많이 들어와서 얘는 보통 그래서 조하다고요. 그래서 금체질은 신유술이 있고요. 로강색이고요. 반대 체질인 목의 기운이 쇠하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보호하는 게 금체질의 치유 방향입니다. 금이 금생수하기 때문에 신의 방광 기운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토생금, 그래서 토의 기운을 설기하기 때문에 비위는 약하다고 하는데 금체질이 좀 고려해야 할 게 많아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토생금에서 설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극목도 하거든요. 두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금체질이 소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금체질은 실제로 음의 기운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폐대장의 기운이 강하고 간담의 기운이 약해서 보혈, 그러니까 간의 기운이 약간 혈을 만드는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혈의 기운 강한 거고요. 목은 간은 음식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음식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은 간으로 다 들어가는데 간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심장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지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뭔가 그래서 우리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게 있다라고 보는데 지방은 무독하기 때문에 그냥 심장을 통해서 바로 순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해야 한 방법으로 에센셜 오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식물의 오행의 기운들 다 갖고 있는 거라서 아까 얘기한 개운의 방법으로 쓰기에는 좋아서 그래서 나중엔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금체질은 폐의 역할이 산소 호흡이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를 얘기를 해요. 기를 순환시키는 기운이 왕성하다. 그리고 폐는 출정 중에서 우울, 슬픔의 감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코로 개교한다. 그래서 폐가 안 좋으면 기관지라든가 천식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좀 금체질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화만 있어서 폐가 쉽게 건조해져요. 그래서 밤에 금체질은 좀 그 가습기 같은 거 좀 틀어놓는 것도 좀 방법이에요. 간의 기운이 부족해서 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조하다 보니까 풍이 올 수 있어요. 배뇨량이 많고 배뇨가 잘 되면 건강하다고 보는데 이 이유는 목이 혈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진의 개념이라서 어떤 기의 개념으로 어떤 배뇨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나오면 그래서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금의 기운에서는 이제 성격 특징으로는 요렇고 감정 반응은 요렇고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치유 방향은 그래서 토와 수의 기운, 그러니까 목의 기운도 아까 약한 기운이라 제일 먼저 넣어주는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목의 기운을 요즘은 보혈제 위주로 해서 그 한의원 가서 보혈제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약도 저어줘요. 보혈제 관련해 가지고 여기 뭐 여기 숙지황이, 당귀, 뭐 백작약 아니요. 여기는 없네.
뭐 어쨌든 그런 약재를 위주해서 보혈제 줘주면 보혈제를 줘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의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수체질입니다. 수체질은 좀 복잡해요. 수체질은 어떤 수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화의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신장이 2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수의 기능을 담당하는 좌신수라고 그러고, 하나는 우명문이라고 해요. 이 명문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화하고. 그래서 수의 기능도 있지만 화체질 같은 경우에는 이 화와 연결되는 명문의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열이 안 나요. 개념이 좌신수, 얘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얘를 빠는 건데 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를 한의학에서는 천천직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화는 이 정을 열로 때워서 기화시켜가지고 올라간 열은 화의 기운으로 올라가고요. 거기에 남은 그런 액체, 진액 같은 거는 목의 혈의 원료가 돼요. 그래서 얘는 2개의 어떤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수의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관리 포인트는 명문 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체질이 만약에 화가 원국에 없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처져 있어요. 근데 화가 있으면 여기서 올려주는 화를 받아서 얘가 태우거든요. 그래서 수체질은 수의 기능, 그 다음에 화의 기능, 명문화라는 부분을 2개를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까 전에 저걸 안 했네. 수체질은 음의 기운의 태음에서 나왔고요. 태음은 간의 기운과 고운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고운이 순음에 해당하고요. 간은 조금의 금의 양명 조금 좀 건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얘를 얼음으로 보면, 폐에는 얼음을 녹여서 물로 올려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 얼음을 녹이는 기운이 명문의 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물이 끓잖아요.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화를 자극을 할 거고, 물은 목이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될 건데요. 그래서 조라는 부분은 냉한 거예요. 얼음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의 기운은 태음의 어떤 음의 기운과 조한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체질은 이제 해자축이 이제 로강세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해자축이 수체질로 보는 거고요. 이제 반대 체질이 화의 기운이 쇠하다고 봐요. 수생목 하니까 간담이 강하고요. 금생수의 어떤 여기 설기를 하니까 폐대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방계의 기운이 강하고 심소장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넣어줘야 되는 보양제를 먹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신은 선천지, 부모님한테 받은 그런 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좀
그 태어난 이후에 어떤 후천지기는 비위로 봐요. 그래서 신장과 비위가 좋으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 토는 항상 관심 대상이에요. 에너지를 우명문으로 태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동의봉합에 있는 정기신인데요. 그러니까 정을 얼음으로 봤을 때 끓였을 때 올라가는 기운을 기라고 보면 신이라고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거는 써봤어요. 신은 칠정 중에 공포 놀람의 감정을 담당하고 귀로 개교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문의 화가 부족해서 한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화에 문제가 없으면 건강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체질이나 목체질은 소화력은 괜찮게 타고났는데 수체질은 소화력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안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건강하다고 보면 돼요. 수체질의 기본적인 치유 방향은 이제 화와 목, 온기 제공을 해서 감정의 흐름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양제 위주로 해서 한의원이나 한약방 가서 보양제 저 주세요 하면은 이런 걸 저 주는데요. 이제 아직은 이 전체적인 개념으로는 아직은 안 되고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요 안에 이제 화의 기운 플러스 뭐 토의 기운을 넣어준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 내 체질을 알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약이나 음식을 통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심포하고 삼초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거는 현대 부분에서는 없는 장부거든요. 근데 이게 제 나름대로 이거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열의 관점에서는 우리 몸에서 어떤 병증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갑상선 관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저하가 되면 또 추위를 잘 타고 그다음에 식욕 감소하고 못 태우니까 체중이 증가한다든가 뭐 변비가 있다든가 섬액 대사량 감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약간은 수체질에 가까워요. 근데 반대로 갑상선 항진을 보면 더위를 잘 타고 땀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잘 태우니까 그다음 식욕도 늘어나요. 근데 병증이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 살쪄야 되는데 잘 태우다 보니까 체중도 감소해요. 그래서 열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명문의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갔었을 때 어떤 여기서 말하는 심포라고 하는 심포, 저번에 말씀드렸죠?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이거 실제로는 육장육부 하나로 넣는데 이게 과연 이런 역할을 할까 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뭐지라고 했었을 때 찾은 게 이제 갑상샘이에요. 반대예요? 네? 식욕 감소하는데 살이 찌고 네. 체중이 증가하는데 체중이 감소하고 이게 병증인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병증이라서. 갑상생 저항증 오는 사람들은 살이 더 찌고 그러니까 식욕이 감소하면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호르몬 균형이 안 맞아서 안 맞아서. 이게 태운다는 부분을 지금 왜 썼냐면 3초, 태울 초자거든요. 이게 몸이 태운다라는 대사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지난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목의 개념이 아까 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포도당이라고 보고 금을 산소라고 한다면 기의 어떤 산소라고 한다면 요 두 개가
우리 세포에서 합쳐져서 만드는 게 ATP거든요. 그 다음에 열을 60%가 가져가요. 근데 이 병증이라는 부분이 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항진율로 가게 되면. 저하로 가게 되면 식욕도 없지만은 열도 안 나오니까 춥고 대사가 안 돼요. 계속 뭔가 쌓이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그런, 네. 먹는데 많이 싸는 거고. 그렇죠. 많이 먹는데 먹는데 안 나가는 거고. 거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심포와 3초의 개념으로 보면요. 심포는 이거를 갑상샘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3초라는 거는 갑상샘에서 나온 갑상샘 호르몬 있잖아요. 이게 내려오면서 전체를 태우는 그런 부분. 그래서 태운다라는 부분은 ATP를 만들고 열을 생산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심포는 갑상선이 아닌가. 이건 저만의 그냥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떤 병증이라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를 더 보면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보여줬던 하루의 어떤 체온과 호르몬에 대한 표거든요. 거기에 제 시간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멜라토닌이 이게 표시가 안 되는데 이게 밤이에요. 밤은 제가 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임묘진 여기가 6시 되는데 임묘진 시간 요 시간 요게 이제 아침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침에 임묘진 시간대 코티솔이 나와요. 이거는 음이 제가 멜라토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줄어 가니까 얘의 역할은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면 코티솔과 갑상샘에 활성화하는 그런 호르몬을 내보내는 뇌하 수체라는 게 있거든요. 걔를 정지를 시켜요. 그러면 얘가 한참일 때는 그 열이 나오는 코티솔하고 갑상선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온도가 내려가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이게 한 35도 정도? 많이 올라가면 이게 37도 정도, 한 2도 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어떤 음의 기운이 양을 조절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뇌가 바디를 조절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기본은 코티솔인데 멜라토닌이 줄어들면서 아침에 코티솔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이 없거든요. 여기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나머지 열에 대한 부분은 여기도 열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결국은 갑상샘이라고 보는 거고요. 코티솔의 주요 기능은 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태워야 되니까 임묘진 간에 들어가서 포도당을 내는 대사를 해라 라는 거 하나 하고,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일에 시작해 라고 해서 갑상샘에다가 어떤 자극을 주는 그 두 가지가 이 코티솔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쭉 들어가는 거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갑상샘이라고 보면 한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명문의 그림과 심포의 양의 기운을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가져왔는데 신기하죠? 이때가 실질적으로 온도가 제일 높아요, 하루 중에. 그러면 제가 5시에서 3시에서 9시니까
대략적으로 5시에서 한 6시 사이. 이때가 체온상으로는 제일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나중에 요거를 기억하면 삼음삼량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설명드리는 삼음삼량,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삼음삼량의 어떤 그 흐름이 너무나 지금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더라.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신기해요.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한의학에서 보는 병의 원인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현대의 병은 되게 많거든요. 뭐 5만 가지 다 있을 건데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외인은 유금, 그냥 날씨 변화예요. 그냥 날씨 변화예요. 풍, 한, 열, 추운 겨울, 장마 지나고 더운 습한 그런 기운, 이거 장마, 가을에 조한 기운, 여름에 화한 기운. 얘하고 얘는 같은데, 그러니까 소음군화라고 하는 건 그냥 한의학에서는 말로는 사랑의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36.5도 그걸 계속 유지하는 화의 운동을 설명할 때 소음군화로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열은 이게 소양 상화의 기운인데, 아침 아까 온도가 35도에서 37도 온도 그거 보셨잖아요. 온도가 변하는 부분에 대한 변하는 온도는 상화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올리는 온도도 소양 상화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세균의 어떤 그런 부분도 다 외인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다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병이 되나 싶은데 한의학에서는 이게 병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얘는 외인은 그러니까 월지의 개념의 어떤 나의 체라고 보면, 내인은 감정은 뇌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일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는 그냥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뇌의 어떤 일간적인 부분은 오행을 따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체가 수체질인데 나는 화의 일간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뭔가 안 맞죠? 여기에서 오는 어떤 감정상의 차이도 병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체별로 일간에 따라서 어떤 흐름, 그 다음에 대운, 세운에 대한 부분도 다 보긴 볼 건데요. 어쨌든 감정은 체질뿐만 아니라 일간에 해당하는 오행의 변화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본래 외인은 뭐냐면 내인과 외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음식 잘못 먹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어서도 병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식상을 보면 되고요. 노관상은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밭을 간다든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노일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누워 있었을 때, 이제 그때도 생긴다고 보는 거고, 당뇨상은 너무 부부 사이가 좋을 때, 너무 많이 배출했을 때 나오는 그런 거를 박노상이라고 하고, 뭐 타박, 외상, 담음, 어혈은 이제 한의에서 많은 쓰이는 부분이죠. 나중에 진액 부분에서 시즌 2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금은 아까 말씀드린 풍한 서습 조화가 있었고요. 바람의 기운이에요. 풍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정임 한목의 부분 얘기했잖아요. 얼어 있는 상태에서 열이 들어가게 되면 생기는 기운, 목의 기운이 풍이라고 보면 되는 거는 시작의 기운.
그래서 목이에요. 바람 이동성과 변화, 어떤 기운을 흡거나 모으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안 좋을 때는 이제 떨리거나 이게 머리로 가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있고요. 추위는 하는 추위를 얘기를 하고 뭐 다 알고 있는 몸이 차고 아픈 오한 맥이 느림, 뭐 서는 더위 여름철에 어떤 고열 열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 있고요. 또는 물을 안 먹었을 경우에는 탈수 부분들도 표시를 해놨네요. 습은 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습이 이게 그냥 살 많이 찌는 사람 있잖아요. 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한 거는 안 찐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금의 기운이 습을 날려버려야 되는데 날려버리지 못하니까 습이 차면 이게 살로도 갈 수 있고요. 습이 아까 담음 얘기를 했잖아요. 담으로 연결이 되고 이 부분을 해소를 못 해주면 이게 염증으로 가서 병을 유발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화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유급별 체질에 대한 부분을 써놨는데요. 그래서 목체질은 풍하고 습 부분이 좀 민감하고요. 본 체질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체질은 좋아하지만 않은데 원래 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주 팔자에 어떤 물이 없거나 금의 기운, 아까 목의 기운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액이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이 물의 70%, 75%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세포 내액도 있지만 세포 외액도 있거든요. 그 외로 흘러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몸이 뜨거우면 얘가 날아가요. 윤활유 역할을 못해요. 그런 경우에 움직일 때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맞닿는 부분에 윤활을 해야 되는데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화체질이 사실은 보면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아픈 거는 수체질은 맞아요. 근데 화체질은 끝에 가서 와요. 그냥 거의 갑자기 꺾어지는 게 화체질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공부할 때도 보면 70, 80%가 다 화체질이었어요. 수 관리를 못해서. 그럼 수운이 좋았을 때는 좀 괜찮죠. 괜찮은데. 네, 화체질은 그래서 그 화기운이 있을 때 많이 조심해야 돼요. 수기운이 오면 내가 화체질일 경우에는 그래도 보호해줘서 괜찮아. 칠정 이거는 또 풀어보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정 부분은 또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